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데요. 지난 2025년 11월 14일 새벽, 만취한 30대 승객이 60대 대리기사님을 자동차에 매단 채 1.5km를 질주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도대체 그날 새벽, 달리는 차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사람을 매달고 달리면서 가해자가 됐던 그 기막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2025년 11월 14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60대의 성실한 가장이셨습니다. 그날 새벽,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경찰서에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피해자의 아드님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간 건데요. 가족들은 처음엔 그저 가벼운 접촉사고이겠거니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분은 10년 넘게 운전대를 잡으신 베테랑이셨고 평소에도 누구보다 안전운전을 강조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두개골 골절, 뇌 손상, 사지복합 골절. 의료진조차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만큼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차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차 밖으로 튕겨 나간 것 같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아버지가 졸음운전이라도 하신 줄 알고 자책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서 경찰이 확보한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단순 사고가 아닌 잔혹한 살인이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기 전에 피해자가 어떤 분이셨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은 과거 기자 생활을 하셨던 지식인이자 두 남매를 홀로 키워낸 강인한 아버지였습니다. 5년 전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던 사업을 접고 전업 대리기사로 나서셨는데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밤낮이 바뀐 생활이 힘들 법도 하지만 짐이 되기 싫다며 늘 웃으며 일하셨다고 합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장거리 콜 전문으로 통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 청주,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였죠. 사고가 났던 11월 14일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는 장거리 호출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셨을 겁니다. 그게 마지막 운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그날의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차가 출발하자마자 운전 중인 기사님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하며 운전을 똑바로 안 하냐고 시비를 건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폭행 소리까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기사님은 갓길에 차를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뒷좌석에 있던 가해자가 운전석으로 넘어와 기사님을 밀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내려 내가 운전할 거야 라며 행패를 부린 겁니다. 가해자는 기사님을 강제로 차 밖으로 밀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기사님의 몸이 안전벨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상반신은 차 밖에 하반신은 차 안에 걸쳐진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걸 보고 멈췄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악마는 그대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10m, 20m도 아닙니다. 무려 1.5km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이 차 문에 매달린 채 1.5km를 끌려갔습니다.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달리는 채 매달려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가는 그 고통과 공포, 감히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살려주세요, 멈춰요 라고 절규하는 피해자의 비명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긴 거리를 달리는 동안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과속 방지턱을 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결국 1.5km를 끌려가신 끝에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셨고 차가운 도로 위에서 홀로 외롭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경찰이 도대체 왜 멈추지 않고 운행했는지 묻자 가해자가 된 이유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 차가 울렁거려서 기분이 나빴다. 네,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 도로에 원래 과속 방지턱이 많았고 기사님은 규정 속도를 지켰습니다. 단지 술에 취해 자기 몸이 울렁거리는 걸 운전을 못한다고 트집 잡고 사람을 매달고 달린 겁니다. 심지어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내가 혼자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튕겨나간 사실을 숨기려 했던 거죠. 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너무 처참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CCTV를 확인했고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잡히고 나서야 한다는 말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그 지겨운 심신미약 주장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서 어떻게 운전대를 잡고 1.5km나 질주했을까요? 이건 명백한 고의 살인입니다. 유족들이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돈 몇 푼 없는 그 얇은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드님이 군대 갔을 때 아버지께 써드렸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대하고 효도할 테니 조금만 고생하세요. 피해자분은 그 편지를 부적처럼 품고 다니시며 힘든 취객들을 상대하고 모욕을 참아내셨던 겁니다. 오직 자식들 생각 하나로 버티셨던 우리 시대의 아버지. 그런 분을 우리는 너무나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법은 술 마신 사람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가해자는 지금도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며 형량을 줄이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음주 심신미약으로 감형받고 몇 년 살다 나와서 또 술을 마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장을 잔혹하게 매달고 질주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죗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기막힌 사건이 보도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그야말로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입니다.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매달고 1.5km를 달렸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가족이 당했어도 심신미약이라고 할 겁니까? 또 다른 분은 가해자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지턱 때문에 울렁거려서 기분이 나빴다니 그게 사람 죽인 이유가 됩니까? 짐승만도 못한 변명입니다. 제발 음주운전 처벌 좀 강화합시다. 술이 면죄부가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을 추모하는 가슴 아픈 댓글도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을 부적처럼 품고 다니셨다는 가장의 무게가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가해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하나같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피해자를 애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이라는 핑계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관대해야 할까요? 가해자는 잡히자마자 기억이 안 난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전형적인 감형 매뉴얼입니다. 술을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졌으니 형량을 깎아달라는 심신미약 전략인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취해서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 어떻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구분해서 1.5km나 운전을 합니까? 운전은 할 줄 알면서 사람이 매달린 건 몰랐다? 이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두 번째는 잔혹성입니다. 단순히 차로 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차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이건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덜컹거리는 충격을 운전자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건 피해자의 생명보다 내 기분이 우선하고 내 갈 길을 가는 게 더 중요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사회에 다시 내보낸다면 우리는 또 다른 잠재적 살인마와 도로 위를 함께 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리기사님들이 누군가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취객들의 폭언과 폭행을 참아가며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장들이
가족을 위해 밤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법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또다시 술 마셨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해자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현재 적용된 혐의와 과거 판례들을 바탕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살인죄의 인정 여부입니다.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건 이 사건을 실수로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걸 알면서도 1.5km를 질주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고, 이를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길어야 몇 년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살인죄는 기본 양형 기준이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는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역시 술입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상해치사나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사상 혐의만 적용한다면 형량은 대폭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가 술을 마셨다는 핑계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게 앗아간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주기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기대해 봅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장을 잔혹하게 매달고 질주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죗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그날 새벽 억울하게 떠나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